자, 좀 전에 안철수 대표를 봤는데 그 다음에는 그 문재인 그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말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히게 생겼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8일날 광주 갔을 때 그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 대선 불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지금 호남에서 28석 중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 같고 더민주는 패배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대선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어쨌든 선언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호남이 저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네. 몇 석을 갖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죠. 기자들이 거듭 몇 석이 돼야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 걸로 보느냐. 네. 그 대목은 지금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두고의 기준을 본인이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것이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 자체가 회의적이고요. 네. 참고로 그 작년 그 4.29 재보선 때 그때 0대4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바로 네. 문재인 그 대표 28 전당대회에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문재인 대표 체제의 그 더민주가 네. 이렇게 그 전패를 했을 때 그때 막 사퇴 요구가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표. 네. 이번 선거는 저희 당이 패배한 것이지 국민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네. 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었습니다. 네. 그것을 네.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또 이틀씩이나 방문했지만 호남 민심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유세 현장을 지나고 있는데 한 시민이 자동차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항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잡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안철수 대표 한 분 빼고는 당선될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역할. 저렇게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는 와중에 경적이 굉장히 크게 울리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었는데 바로 저 전주에서요. 김무성 대표 역시도 경적 때문에 중간에 유세가 잠깐 중단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 오늘 서울 유세 현장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미리 길을 터줬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준비했거든요. 직접 보시죠. 잠깐만 저 차 나오도록 좀 비켜주세요. 표 떨어집니다. 천천히 나오십시오. 길 비켜주셨으니까 한 표 찍어주십시오. 여상훈 변호사님. 예. 아까 그 박성원 부국장도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말이죠.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번에 만일 호남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대패한다면은 네.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서 다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힐까 매우 궁금하고요. 아까 박성훈 부국장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4대 0으로 지고도 네. 국민이 패배한 것이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란 말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예, 그게 호남 민심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건데 그리고 4명 뽑는 재보선에 불과했지만은 많은 민심이 그렇게 했다는데 국민이 패배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문재인 대표가 이때까지 항상 해오던 그 정치 역정이 본인은 아주 무슨 근거를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논리적인 근거를 대려고 하는데 그 논리가 있죠. 잘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무슨 매스가 안 나오면 저희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네. 오히려 좀 오만한 것으로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내가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1인데 만일 당신들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표를 안 줘서 내가 대선에 출마 못하면 당신들 정권 교체 안 돼. 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네. 또다시 그냥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함으로써 민심을 나중에 또다시 한번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저 이야기를 할 때 또 굉장히 강조했던 게 구자욱 차장. 네. 호남 홀대, 참여정부가 호남 홀대를 했다, 친노가 호남 홀대 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억울할 만큼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 얘기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 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인 몇 사람에게 통화를 해서 문 대표의 저 호남 홀대가 억울하다, 오해다.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여론이 좀 어떤지를 좀 제가 물어봤더니요. 네. 근데 실제로 문 대표는 좀 억울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당시 대통령 그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던 참여정부에 비해서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네. 호남 출신 그 장차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기업에 진출한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호남이 오히려 홀대를 좀 많이 받고 있고 호남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참여정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는 뭐 크게 우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때는 홀대나 차별이 없었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참여정부는 호남에 배려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랬던 참여정부에 대해서 홀대다, 차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여론이 지역에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여전히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이 이렇게 오늘 말을 했네요. 문재인 전 대표 방문이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쭉 체크하고 있는 지역의 지지도 추이에 어저께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호남 방문 영향 없었다 이런 그 분석인데요. 박성훈 부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많은 또 언론인도 취재를 하고 하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과연 가서 호남이 느끼고 있는 어떤 소외 의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아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가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바로 그 문재인 대표의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호남이 내가 이뻐서 찍어줬느냐, 네. 이해창 싫어서 찍어준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실제로 당시에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호남 출신의 일부 수석들이 어떤 당시에 그 중요한 어떤 결정, 네. 또 인사, 이런 문제는 이른바 그 PK 친노로 상징되는 이른바 그 사실은 현재 친노 세력의 핵심이 사실은 부산 친노. 네. 이런 데서 모든 것이 결정하고 많은 부분이 거부당했다. 호남에서의 요청들이. 이런 소외의식이 지금 하나의 정서로 지금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갖다가 내려가서 그런 호남 민심을 말하자면 위로하고 경청하러 갔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경청보다는 자신의 내년 대선 출마를 합리화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다시 말해서 호남이 나를 버리면 나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네. 라는 일종의 압박식으로 느꼈다라는 얘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호남의 그 정서가 다 풀렸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틀 후에 총선 28석의 호남 의석수가 어떻게 문재인 대표의 대권 운명을 바꿔놓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